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지궁이 좋은 모양이 아니라서 결혼이 힘들거나 결혼 생활이 좋지 않은 그런 사주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일지궁의 모양이 안 좋다면 정말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 이혼하고 힘들게 사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시기를 잘 피하거나, 그리고 그 시기를 현명하게 잘 지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요. 서로 조심을 하지 않고 그 기운이 왔을 때 그냥 자신의 본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먼저 미리 알고 그것을 대비한다면, 현명하게 잘 넘긴다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우리가 정말 생긴 대로만 살아가느냐, 나쁜 시기에는 꼭 나쁜 일이 닥치고 좋은 시기에는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개운하기 위해서거든요. 나를 먼저, 나의 사주를 파악하고 어느 시기에 힘들 건지 그거를 알고 그 시기를 조심하고 현명하게 잘 넘길 수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는 보통 결혼하기 전에 남녀로 만날 때는요, 자신이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사람이 당기게 됩니다. 뭔가 내가 부족한 오행이나 나의 기운이 부족한 거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한테 끌리는, 매력을 느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이게 서로의 기운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 조후를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반대의 계절에 태어난 그런 상대방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오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끌려서 연애를 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운이어서 서로 사랑을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결혼해서 일지궁에 들어오는 순간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보통 사주 구조에서 일지궁이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이 일지궁에 들어와서 그 옆에 다른 글자들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그 배우자가 내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운이 좋을 때 결혼했다, 그리고 운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는 그래도 일지궁이 나에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잘 이겨낼 수가 있지만, 그 배우자를 만났을 당시에는 운이 좋았는데 대운이 바뀌면서 그 일지궁의 역할이 더 안 좋은 역할로 하게 되면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이나 연애보다 결혼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돼요. 보통 결혼한 지 며칠 만에 이혼했다, 결혼한 지 1년을 못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 순간적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결혼하고 결혼해서 일지궁에 들어왔더니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자신, 내 사주팔자, 나의 일지궁은 어떤 모양인지, 나와 배우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주 구조가 어떤 것이 장점인지, 내 사주 구조에서 어떤 면이 단점으로 부각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배우자와의 관계는 일지궁이 충이나 형, 그리고 혼잡되어 있는 경우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시기를 지날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 조금 사귀면서 그냥 만나면서 서로 시간을 더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가지고 그 시기, 가장 안 좋은 시기를 지난 다음에 결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충이나 형이나 그 혼잡의 물상을 직업으로 쓴다면 이게 또 개운이 됩니다. 일지궁과 월지가 충을 하는 구조를 가지신 분이 있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가 계속 이동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니까 계속 학교를 옮겨 다닐 수 없잖아.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주말 부부를 하면서 그 시기를 힘든 시기 잘 같이 있었으면 좀 안 좋았을 수 있는 시기를 그런 식으로 개운했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물상을 직업으로 쓰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문제없이 잘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뭔가 충하는, 형하는 그런 시기에는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현명하게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직업물상이 아니다, 다른 식으로 쓰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그 시기에는 주말 부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내 구조가 그렇다 그러면 떨어져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지궁의 비겁이 강한 그런 구조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터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로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각자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그 시간을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개운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주 구조의 장단점을 안 다음에는요, 상대방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사주 구조의 일지궁에 있는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좋은 역할을 하는데도 내가 느끼기에는 나쁘다고 생각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질적인 활동을 잘 하지만 나와의 관계가 안 맞을 수는 있거든요. 글자 간에. 서로의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의 세 개, 음의 세 개의 글자가 만나면 처음에는 다른 세 개의 글자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껴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일단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 당신은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부인은 공부도 좀 했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대신에 공부하는 것 좋아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물질 활동 쪽으로는 활동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배우자의 상황이 남편분이 배움이 짧긴 하지만 물질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돈을 잘 버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책을 안 본다, 공부를 안 한다, 그리고 무식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주 구조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질 활동 위주로 짜여진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공부를 하고 나는 계속 이런 뭔가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구조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를 인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도 조금 이런 식으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조금씩 권유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책은 좀 좋더라 한번 읽어봐라. 근데 그걸 비난하거나 그게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 활동을 못하는 컴플렉스를 그 남편분의 단점으로 자신을 커버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다 인정을 해줘요. 배웠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지식도 많다. 하지만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편의 단점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의 단점, 나는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잘하지만 나는 정말 이렇게 물질 활동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저 사람은 그 물질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먼저 인정을 해준다면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결혼했을 때는 오행이 잘 맞아서 서로 채워주기 때문에 결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대운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대운에 따라서 원국의 오행이 또 조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한 그 오행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운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오행이 부족한지 그것을 채우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오행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행에 따른 오색, 오미, 오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화토금수 기운이 만약에 자신의 사주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요. 그거에 해당하는 색과 맛과 그 초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이름에 넣어준다면 개운이 됩니다. 먼저 목 기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은 우리가 나무잖아요. 색으로 보면 청색을 의미합니다. 푸른색. 그리고 마스루는요. 신맛을 먹으면 우리가 신맛은 원래 금의 기운입니다. 근데 이게 금극목의 작용으로 목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기가 약할 경우에는 신맛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가금에 해당하는 기역, 쌍기역, 키읔을 초성에 넣는 이름을 쓰면 좋습니다. 그다음 오행 화입니다. 화기가 부족하신 분들은요. 화기는 적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기에 해당하는 적색을 주변에 둔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수루는요. 쓴맛이 원래 수의 맛인데요. 수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국화로 이 화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음으로는 치음에 해당하는데요. 니은, 디귿, 티읕, 리을 초성을 써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토 오행입니다. 토는 오색으로는 황색의 의미고요. 그리고 마수루는 원래 단맛이 목기의 맛입니다. 그래서 목극토로 토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음으로는 궁음에 해당하는데요. 이응이나 히읗을 초성으로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 오행은요. 색깔로는 백색입니다. 흰색. 그리고 맛으로는 우리가 매운맛을 먹으라고 하는데 매운맛은 원래 화의 기운입니다. 화극금으로 금기운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매운맛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음으로는 상음에 해당하는 시옷, 지읒, 치읒을 초성에 써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오행은요. 색깔로는 우리가 흑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맛으로는 짠맛입니다. 원래 짠맛은 토의 맛으로 토국수로 수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음으로는 우음에 해당하면서 미음, 비읍, 피읍을 초성에 써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신이 부족한 오행 그리고 대운에서 상대방이 부족한 오행 서로 다른데 그게 맞춰지지 못할 경우에 부족한 오행을 써준다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지군 부부간의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족한 십신에 대한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